졸업 후 일반 직장에 다니다가 부모님께서 안정적인 직장을 권하시기에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계획 없이 일반 행정직을 지원했는데 식품위생직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합격 수기들을 모조리 찾아서 읽어보고 2군데로 추렸는데 그중 하나가 대박 열린 고시학원이었습니다. 사실 인강을 고르는 것보단 마음가짐이 중요하지만 김재현 교수님의 깔끔한 판서와 꼼꼼하게 포인트를 집어주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샘플 강의를 보고 30분도 되지 않아 다른 곳의 샘플 강의는 보지도 않고 바로 결제해버렸습니다. 저는 장기, 단기 계획표를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위 사진은 10개월짜리 계획표이고 매일 해야 하는 공부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공부로 나누었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은 최소 10시간으로 잡았고 매일 해야 하는 공부는 1시간, 그리고 나머지 9시간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각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공통과목은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한국사는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듣고 국어, 영어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산책도 15분 정도 하고 선택 과목에 올인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식품화학을 시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완강하도록 했습니다. 판서 내용은 책에 필기하고 공부 후엔 강조하신 내용을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가며 복습했습니다. 식품화학만 하면 식품위생도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오지만 계획표를 만들어 두었기에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식품화학 기본 강의를 완강한 뒤에는 식품위생을 같은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공부할 때 저는 8-4-2-1 법칙을 사용했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반으로 단축해가며 같은 양을 반복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강의를 12일 동안 들었다고 하면 다음에는 6일, 그 다음은 3일, 그 다음은 1.5일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긴장도 풀어지지 않고 빠르게 개념을 되짚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화학 전공이라 식품 관련 자격증이 한 개도 없던 게 큰 약점이라 생각이 들어 자격증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선택 과목 기본 강의를 2번 완강한 뒤 12월이 되었고 12월 오후 공부는 자격증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1월이 되고 본격적으로 기출 강의들이 개강되었습니다. 시중에는 식품위생직 기출 문제가 없기에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총 3번을 풀었습니다. 처음엔 포스트잇에 답을 적고 채점했고 강의를 들으며 교수님의 설명을 필기했습니다. 2번째 풀 때는 책에 직접 풀었습니다. 오답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가며 뿌듯하게 풀어나갔습니다. 3월은 2에서 3주 동안 다시 개념 강의에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들었고 교수님들께서 주신 요약 프린트물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4월은 전 과목 기출을 풀고 오답 정리를 했습니다. 기출 이외독 후에는 모의고사를 병행하며 문제 유형을 암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 들은 것은 많아지고 공부에 필요한 책들은 얇아져야 합니다. 또한 강의 시간을 듣는 시간도 점차 줄여야 그 시간에 모의고사도 풀고 오답 정리, 요약집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내 상태에 맞춰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끝엔 언제나 합격이 있어야 하고 개념 강의, 문제풀이, 모의고사 순서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기출 강의는 완벽하게 듣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정보가 많이 없는 식품위생직은 학원과 교수님을 믿고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이며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똑 부러지는 말투에 양질의 보충 프린트는 자주 볼수록 섬세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보충 프린트물과 기출 요약 프린트를 얇은 책으로 만들어 시험장까지 가져갔습니다. 또한 기출 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이슈와 관련해서 출제 경향도 예측하시는데 이 점만 봐도 김재현 교수님은 명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들고 씩씩한 엄마 같은 잔소리도 해주십니다. 저는 이전에 배웠던 개념을 정리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먼저 보고 가지를 쳐서 세세하게 공부해야지 처음부터 지엽적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그것이 어떤 단원에서 나온 내용인지도 헷갈린다는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수업 중 사담도 비전공자인 제게는 재밌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끝나고 메일도 한번 받았는데 그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에서 보내준 자료와 스터디로 별도의 강의를 구매하지 않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면접 스터디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준비하면 지치기도 하고 시야가 좁아지는데 이 점들이 보완됩니다. 또 모의 면접을 하며 돌발 질문에 대처할 수 있고 피드백도 서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용 전에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모두 최종 합격했고 지금은 같이 저녁도 먹고 친해졌습니다. 저는 일반 행정을 준비했다가 떨어져서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커트라인과 얼마 나지 않는 차이의 점수에 미련이 남았고 고민한 끝에 이번에 아니면 공시가 끝이 아닌 인생이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었던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본 강의도 2번씩 들었는데도 반타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자격증 시험이 코로나로 연기되고 취소되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미친 사람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고 결국 취소됐던 시험을 필기시험 이후에 치를 수 있어 천신만고 끝에 실기까지 합격해 자격증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우울한 날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날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쉬면서 힘냈습니다.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여 나도 합격 수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겨냈습니다. 저는 장수생으로 나이도 적은 편이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스스로도 독하다 싶을 정도로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힘든 일도 겪었지만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공시 기간이 길어지니 자연스레 저를 떠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격했고 모든 것을 만회할 만큼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뻐하는 가족을 보니 좋습니다. 여러분은 저만큼 길게 공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내년에는 여러분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합격 후기를 쓰기를, 그리고 공직에서 만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